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호 인사드립니다. 네, 제 옆에 여전히 어여쁘신 쏘미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 옆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명 계신데 진로 전문가이신 파니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파니 선생님. 네, 저희 2019년 기해년 황금대제가 밝았습니다. 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김없이 저희가 또 사례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좀 성숙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번 주에 받은 사례라 네.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니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매번 방학 때마다 열심히 해야지, 이번 방학엔 진짜 부지런해야지 마음을 먹긴 하는데 처음 며칠뿐이지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방학은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학교의 마지막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공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12월 31일에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엄청나게 우울했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들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해가 또 뜨더라고요. 네. 절대 그 해는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일지 되게 공감이 되는데, 자, 일단은 먼저 파니 선생님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듣기 위해서 이 친구 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저의 중학교 3학년 시절과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좀 공허하고 특히 이제 학교 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그 좀 느슨하게 또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박감, 맞아요. 그다음 불안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의 중학교 3학년 시절과 또 이렇게 매칭되기도 합니다. 겹치는 모습. 네. 그럼 쏘미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자녀분께서는 이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네. 자녀를 생각하면서 네. 어떨지 좀 네. 공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정보를 너무 알려주셨네요. 이미 전 슬픕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근데 진짜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학교보다는 대학가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좀 진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되게 낯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학교에서 낯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또 다시 공부는 더 스트레스가 강해질 거고, 그러니까 압박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파니쌤 말씀하셨듯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쉬면서도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이 시기는 정말 압박감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내신이라고 해서 그래도 시험이 많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그래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그게 메이크업, 극복 가능하지 않겠냐 물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신,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나만 망쳐도, 네.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네. 이 친구도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시험마다 큰 압박감으로 되게 네.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학교 3학년 그 아마 주변에서 이 학생 주변에서 부모님이라든가 네. 어른들이 예. 이제 너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이런 어떤 기대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압박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기대가 많아지는 시기니까 또 그리고 각오도 막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 보면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뭐 학원 다니는 것만 보이고 네. 매일 뭐 영어 단어 몇 개 외운다는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조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뭐 이 친구에게 좀 어떤 조언 혹은 팁 주고 싶으신지 네. 환희 선생님. 네, 우선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내가 미흡한 부분 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알차게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이 여학생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여기 사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우리 여학생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네네.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뭐 내가 어떤 직업을 내가 선호하는지 또는 어떤 직장인,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방학을 보낸다면 좀 더 고등학교 때 집중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한 그 대로 내가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방학 동안에 좀 자기 이해, 나의 진로를 위해서 자기 이해, 그 다음에 또 직업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찾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는 있는데 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무엇을 위해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네. 뭔가 목표를 지금 찾는다는 것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 주세요. 사실은 네. 저도 지금 나의 진로가 명확하다고 확언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게 넓은 영역에서 선택되면서 점차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씩은 바뀌기도 하고 또 진행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진로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대학 생활을 졸업한 그 직장인들도 사실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직업 활동이나 경력을 쌓아가면서 내 진로의 방향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고 전혀 늦지 않았죠. 네. 전혀 늦지 않았죠. 효율적으로 이 방학을 보내기 위해선 어쨌든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네. 그럼 어떤 그래서 팁을 줄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가서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지, 네. 또는 나의 성격은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는 직업, 또 막연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직업들 그런 것들도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서 직업 사전,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는 일 그리고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까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그 노동 시장까지도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그런 정보들도 접해 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설계를 해가고 지금 막연하지만 그리고 내가 어떤 포부, 어떤 꿈을 키울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너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니?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첫 번째 대답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또 두 번째 대답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송이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들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라기보다는 직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라는 건 목표이자 목적이고요. 네. 그것의 수단이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내가 진로를 선택하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네. 그 이유가 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짧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 방송을 이렇게 방송인이 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네. 나의 삶의 방향성, 꿈. 그래서 그 꿈꾸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방학 때. 네. 사실 그렇게 네. 꿈을 꾸다 보면은 동기도 조금 생기게 높아지고,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공부도 조금 더 하게 되는 이유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소미 선생님께서는 네. 이 친구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쌤께서 그 이제 동기라거나 이런 진로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면 사실 근데 이제 동기가 있고 내가 어떤 진로를 갖는다고 해도 사실 이제 이 친구처럼 약간 이게 생활 습관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 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건 내가 잘 하고 싶은 욕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잘 네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관리를 할 때 되게 좋은 여러 가지 팁 중에서 목표 설정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 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라고 SMART 뭐 영리한 목표 이런 뜻인데 네. 뭐 S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스페시픽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세우고 측정 가능한 걸로 세우고 네. 그다음에 성취 가능한 걸로 세우고 실제적인 거 그리고 그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나는 하루에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뭐 30분밖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갑자기 뭐 10시간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2시간씩 하루에 한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네네.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뭐 3시간씩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성취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 그냥 앉아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실 때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마시고 앉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동안 그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를 쭉 써보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주로 언제 공부를 했고 어때 시간을 보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고 근데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내가 해봤는데 어떤 부분에선 잘 안 됐어요. 중간 평가가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아침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공부를 해놓는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못했어요. 그러면 못했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럼 아침에 뭐 8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워본다라거나 이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페인, 잘못 안 된 이유, 방해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꾸 계획들을 수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 관리에 좋은 그 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셨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시간 관리도 중요한데 진짜 습관, 공부하는 습관, 생활 습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좀 팁을 네. 주시고 싶은 게 있는지 환희쌤. 네, 수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관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이제 다 이제 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취약 과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과목. 그렇죠. 예. 네, 그런 과목들은 좀 더 집중력이 향상된 시기에 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 잘했던 수월했던 과목들은 이제 좀 집중력이 덜해도 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복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습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라면 복습은 다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학습에 대한 불안감 또 압박감 있듯이 지금까지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최근에 봤던 기말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오답 노트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까 우리 소맨 선생님 하신 것처럼 시간 관리할 때 학습 일지를 써본다거나 학습 일기를 써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 이 친구에게 팁을 많이들 주셨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못할 목표를 이렇게 자꾸 학생들에게 이게 하게 강요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도 공식적으로 목표를 1년간의 목표를 세우고 무섭네요. 네. 저희 12월 31일까지 방송할 거니까 저희가 오. 점검하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미 선생님부터 아, 목표. 네. 네. 아, 예,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어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씩. 네네. 그러면 요번 연도는 일주일에 3번을 네. 빠짐없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맹세. 빠짐없이. 빠짐없이. 빠짐없이요. 빠짐없이 3번. 혹시 그러면 만약에 3번을 안 가면 뭐 네. 이렇게 공약을 벌칙? 걸 게 있으십니까? 아, 뭐를 할까요? 아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끼리 얘기하고요. 네네네, 네네. 좋습니다. 한희 선생님. 네, 저는 12월 31일까지 네. 지금 몸무게에서 5kg를 감량. 빼겠습니다. 예. 근데 그 약간 1년, 12개월이면은 너무 11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5kg를 한 달에 네. 빼긴 힘듭니다. 그러면 네. 매달 500g씩 아니, 감량.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게 정량적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되게 애원하는 얼굴이셨어요. 네네네. 지금. 아니, 네. 너무 길면은 괜찮아요. 네, 그럼 호쌤은 자, 어떠십니까? 저 작년 한 해를 돌아봤는데, 네. 저 1년 동안 책을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아, 오, 우리는 되게 오. 신체적인데. 너무. 아, 네, 저한테 되게 우리 먼저 시켰어. 학구적으로 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휘력이 딸려지더라고요. 어. 책을 안 읽으니까. 네. 그래서 네. 좀 그래서 한 달에 책 2권씩 무조건 어. 완독을 하는 거죠. 책 와. 2권씩. 네, 완독을 하는 그럼 걸로. 전공 서적 빼고. 빼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예, 빼고 일반 딱 서적. 2권씩 하고 이야. 또 이제 걸어야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인데 사이클 이제 입문했어요. 네. 5월 19일에 화천 그라폰도라고 대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완주하는 거를 목표로 되게 힘들거든요. 어. 몇 킬로를 돌리는 건데요? 한 100km 정도 달리는데 진짜요? 예,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의 대회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네.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네. 완주 메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시간 너무 많이 됐지만 저희 이제 매주 1회씩 녹음해서 올리는 거를 저희 팟캐스트의 목표로 네.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 조만간 저희가 좀 미모를 관리해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호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와, 예,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